병원에서 잘 말하지 않는 식사 후 10분의 비밀. 오늘 이 시간에 모두 공개합니다. 여러분, 식사 후 단 10분이 혈당과 혈압, 위 건강을 포함해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꾼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병원에서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놓치기 쉽죠. 그렇다고 매뉴얼처럼 말하기엔 개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20분이 건강의 분기점이 되는 모습을 숱하게 봤습니다. 국제보고에서도 식후 초기 10분에서 20분의 생활 행동이 혈당 상승폭의 40%까지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식사 후에 바로 텔레비전을 보시나요? 아니면 누워서 핸드폰을 보거나 설거지부터 해치우려고 급하게 움직이진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그런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위산 역류, 혈당 급등, 복부 팽만, 피로 누적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 처음 알았을 때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다고 하시는데 원인이 바로 이 식후 10분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4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둘째, 의사와 영양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식후 10분 루틴을 그대로 드릴 건데요. 이건 많은 분들의 컨디션과 속 불편을 바꿨던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 싶었죠. 하지만 직접 해보고 어머니께 권해드리고 환자분들께 적용해보니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오후만 되면 피곤해지시던 분들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죠. 그냥 식사 후 10분만 조금 다르게 보내면 됩니다. 국내외 연구에서 입증된 방법이고요. 실제로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효과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식사 후 10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 정확한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왜 지금까지 속이 불편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식사 후 10분, 이렇게 보내면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루틴을 먼저 공개할게요. 정말 단순합니다. 하지만 국제 연구에서도 소화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25%에서 30% 줄인다고 밝힌 방식입니다. 첫 번째, 식후 1분에서 3분 동안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식사 직후 바로 일어나면 위 내부 압력이 순간적으로 증가해 역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음식물이 아래로 안정적으로 내려가는데 최소 2분에서 3분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 동안은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식후 3분에서 10분 사이에는 미니 산책을 합니다. 100걸음에서 150걸음 정도요. 이게 핵심입니다. 국외보고에서 식후 가벼운 걷기 2분에서 5분만으로도 근육의 혈당이 직접 사용되기 시작해 상승폭을 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만으로 효과가 나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걸 시작한 뒤 만성 더부룩함과 오후 졸림이 훨씬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식후에 유난히 피곤해지고 배가 불편할 때 많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 미니 산책 하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거실에서 방까지,
방에서 부엌까지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속도도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걷는 겁니다. 100걸음이면 대략 집안을 두세 바퀴 도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식후 10분 이후에는 물을 100ml 정도 천천히 마십니다. 국제보고에 따르면 식후 바로 많은 물을 마시면 위액이 묽어져 소화가 느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분 뒤 천천히 마시는 물은 오히려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음식물이 잘 내려가도록 돕는 거죠. 이 루틴 정말 간단하죠? 3분 앉아있기, 7분 걷기, 그 다음 물 마시기,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반대로 하고 계십니다. 식사 후 바로 누워버리거나 소파에 푹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죠. 아니면 바로 설거지를 하려고 급하게 움직이십니다. 이런 행동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통념 중 하나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도 있습니다. 밥 먹고 움직이면 체한다는 말, 정말일까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식후엔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밥 먹고 움직이면 체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고요.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최신 보고에서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식후 10분 이내 가벼운 걷기는 혈당 상승 급증을 완화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식후 누운 자세는 위산 역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식후 장시간 앉아있기는 지방 축적을 촉진한다고도 하죠. 국제 데이터에서도 식사 직후 100걸음에서 150걸음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후 피로감이 27% 낮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밥 먹으면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 많이 경험하시죠?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졸음이 쏟아지고요. 이건 소화 때문이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생기는 에너지 급변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혈당을 처리하느라 다른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엔 움직이지 말라는 통념은 지금의 과학 기준에선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더 문제가 됩니다. 물론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뛰거나 무거운 걸 들라는 것도 아니죠. 그냥 천천히 걷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통념도 있습니다. 식사 후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돼서 소화효소의 작용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식후 10분 뒤에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 바로 과일을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은 소화가 빠른 편인데 밥과 함께 먹으면 위에 오래 머물면서 발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죠. 과일은 식사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드시는데요. 커피의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죠. 커피도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식후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걸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수십 년간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셨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만성 속쓰림 원인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할게요. 몇 년 전 식사만 하면 속이 쓰렸습니다. 등 쪽이 묵직하고 저녁이면
배가 유난히 빵빵해지는 증상이 계속됐죠. 병원에서도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거든요. 저는 전문가로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소화제도 드렸고 식단도 바꿔봤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게 했죠. 하지만 어느 것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증상은 여전했고 어머니는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밥 먹고 그냥 누워있으면 편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문제의 원인을 직감했습니다. 국내 보고에 식사 직후 바로 눕는 행동은 위산 역류 증상을 49% 높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머니는 거의 매 끼니마다 누워 계셨던 겁니다. 식사 후 침대에 가서 30분씩 누워 계셨어요. 그게 편하시다고 하셨죠. 게다가 간혹 식후를 휴식 시간으로 생각해 텔레비전 앞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수십 년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전문가면서도 어머니의 작은 습관을 놓쳤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드려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려도 식후 습관이 잘못되면 소용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식후 10분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다며 불평하셨습니다. 귀찮다는 날도 많았죠. 수십 년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건강에 좋다는 건 알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힘들죠. 저도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처음엔 50걸음만 걷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힘들어 하시면 30걸음으로 줄였죠.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양보다 꾸준함이 중요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단 10분, 2달 후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식후 10분 루틴을 시작한 지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고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녁마다 느끼던 속 쓰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만성 더부룩함도 줄었고요. 식후 졸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오후 피로감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기력이 없으셔서 거의 이 시간은 누워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식후에도 활동이 가능하셨습니다. 집안일도 하시고 산책도 나가시고요. 국제연구에서도 식후 가벼운 걷기 습관을 4주 이상 지속하면 위 이동 속도 개선과 심혈관 부담 완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변화가 바로 그 패턴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 거죠. 2달쯤 지나자 어머니 스스로도 확실히 느끼셨습니다.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식사 후 자동으로 일어나서 걸으십니다. 습관이 된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니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세요. 주변 분들도 어머니가 건강해지신 걸 알아보셨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셨거든요. 그분들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대부분 효과를 보셨습니다. 특히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많이 좋아지셨죠. 한 분은 10년 넘게 식후마다 체했다고 하셨는데 이 루틴을 시작하고 한 달 만에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식후 혈당이 항상 높게 나왔는데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 수치가 안정됐다고 하셨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엔 30걸음만 걸어도 됩니다. 서 있기만 해도 누워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2주는 꾸준히 해야 몸이 변화를 느낍니다. 한 달, 2달 지속하면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후 10분 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과학적 근거가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팁 1번, 100걸음 미니 산책입니다. 국외보고에서 식후 가벼운 걷기는 혈당 스파이크를 25%에서 30%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훨씬 덜 오른다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하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후 3분 뒤부터 시작하세요. 집안에서 앞뒤로 50걸음씩 걸으면 됩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앉아있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거실에서 방까지, 방에서 부엌까지, 부엌에서 현관까지 왔다 갔다 하세요. 100걸음이면 대략 5분 정도 걸립니다. 시계를 보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안을 천천히 2-3바퀴 도는 느낌으로 걸으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살짝 터치하듯 걸으세요. 무게를 한쪽에 확 실지 말고 부드럽게 옮기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걸음수를 줄여도 됩니다. 50걸음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걸로 오후 졸림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꼭 2시간씩 주무셨는데 이제는 안 그러세요. 그만큼 몸의 리듬이 안정된 겁니다. 혈당이 급등하지 않으니 피로감도 덜한 거죠. 팁 2번, 식후 10분간 의자에 깊게 앉지 않는 겁니다. 국내 자료에 식후 10분간 구부정한 자세 유지 시 위 내부 압력이 증가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소파에 푹 파묻혀 앉거나 식탁에 엎드려 있으면 위가 눌립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90도보다 조금 펴진 각도로 앉으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살짝 펴주는 겁니다. 2분에서 3분에 한 번씩 가슴을 더 펴주면 좋습니다. 숨도 깊게 쉬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쿠션을 사용하세요. 등 뒤에 작은 쿠션을 대면 자세를 유지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면서도 구부정하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효과는 확실합니다. 식후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트림도 덜 나오고요.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훨씬 가볍습니다. 단순히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와 각도가 소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저희 환자분 중 한 분은 식후마다 트림이 심하게 나왔는데 이 자세 교정만으로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식후 명치 부근이 답답했는데 자세를 펴고 나니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고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 2가지 팁만 실천해도 식후 컨디션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3가지 팁이 더 남았습니다. 물 마시는 타이밍, 스트레칭 방법,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팁 3번, 식후 물 마시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겁니다. 국제기관 보고에
식사 직후 다량의 물 섭취는 소화를 늦출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위액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위액은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물이 많이 들어오면 농도가 묽어집니다. 그러면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음식물이 위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더부룩하고 속이 더 답답해지는 거죠. 특히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후 10분 뒤에 물 10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5분 간격으로 2번 나눠 마시면 더 좋습니다. 첫 번째 50ml, 5분 뒤 나머지 50ml 이런 식으로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수분 섭취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 하나만으로 식후 답답함이 줄었다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식사 후 물을 많이 마시던 분들이 타이밍만 조절했는데 확 달라졌다고 하세요.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속도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팁 4번, 식후 스트레칭 2가지입니다. 식후 가벼운 스트레칭은 위 주변 혈액순환을 도와 소화 부담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아닙니다. 정말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정도예요. 2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옆구리 늘리기입니다. 서서 한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옆구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그 상태로 10초 유지하세요. 좌우 각각 2회씩 하면 됩니다. 이 동작은 복부 쪽 긴장을 풀어주고 위장 주변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특히 식후 배가 빵빵하게 느껴질 때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억지로 많이 굽힐 필요는 없어요.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2번째는 어깨 뒤로 젖히기입니다. 양손을 깍지 껴서 뒤로 쭉 펴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밉니다. 5초간 유지하고 5회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상체 긴장을 풀고 소화기관 쪽 압박을 줄여줍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범위를 줄이세요.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요. 편안한 선에서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스트레칭은 시원함을 느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효과는 바로 느껴집니다. 식후 몸이 무거운 느낌이 확 줄어듭니다. 속도 한결 가벼워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 2가지 스트레칭만으로도 식후 불편함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십니다. 정말 30초면 끝나는 동작이니 꼭 해보세요. 팁 5번, 식사 후 손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국내 보고에서 말초 혈류 증가가 전체 소화 과정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된다고 제시됐습니다. 손은 말초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부위입니다. 손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소화기관에도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에 손을 20초 담그는 겁니다. 너무 뜨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미지근한 정도면 충분해요. 손가락 끝까지 물에 담갔다가 천천히 꺼내세요. 2번째는 양손을 비벼서 손바닥에 열기를 내는 겁니다. 30초 정도 세게 비비면 손이 따뜻해집니다. 그 상태로 배 위에 올려놓으면 더 좋습니다. 복부에 온기가 전달되면서 위장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열감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손이 항상 뜨겁거나 염증이 있다면 이 방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효과는 식후 몸 전체의 긴장 완화입니다. 소화 속도도 안정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하고 나서 식후 컨디션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단순하지만 우리 몸의 순환을 돕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후 10분 체크리스트입니다. 식후 3분간 가만히 앉아있기, 100걸음 미니 산책하기, 구부정한 자세 금지하기, 물은 10분 뒤 천천히 마시기, 스트레칭 2가지 하기, 손 따뜻하게 하기입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하나씩 추가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후 10분 루틴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위장 부담, 혈당 스파이크, 식후 피로감 같은 문제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국내외 연구로 입증된 방법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고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이 지속되면 전문의 상담을 꼭 받으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직접 해보고 어머니와 환자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식후 10분이 정말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첫 끼니부터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점심을 드셨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서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세요. 2주 후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후 루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